양성입니다. 그런데 아마 당신은 환자가 아닙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1000명에 1명꼴로 걸리는 병의 선별검사에서 당신에게 양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찾아보니 이 검사는 2가지 솜씨를 99점씩 받았습니다. 어느 뭐로 보나 훌륭한 검사죠. 자, 질문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그야 99%겠지. 정확도가 99%라잖아. 그런데 정답은 믿기 어렵겠지만 9% 언저리입니다. 99라는 숫자는 어디 가고 9가 나왔을까요? 오타가 아닙니다. 틀려도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하버드 의대 의사들도 우르르 틀렸으니까요. 이 어긋남에는 기저율 무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무서운 수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쓸 도구는 이게 전부입니다. 1978년 의학계 최고 권위지의 짧은 보고 하나가 실립니다. 하버드 부속 병원 4곳에서 의사 60명에게 문제 하나를 냈습니다. 문제는 이랬습니다. 유병률은 1000명당 1명, 거짓 양성률은 5%. 60명 중 27명, 거의 절반의 답은 95%였습니다. 정답인 약 2%에 도달한 사람은 단 11명이었습니다.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1982년 유방암 검진 문제. 1998년에도 확률로 물으면 옳게 답한 의사는 열에 1명꼴이었습니다. 이 의사들은 산수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의 전원이 같은 방향으로 틀렸죠. 범인은 문제의 첫 줄, 모두가 흘려 읽은 1000명당 1명이었습니다. 눈앞에 생생한 양성에 사로잡혀 이 밑바탕 비율을 통째로 빠뜨린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확률 대신 사람 수로 바꿔 묻자 정답률이 절반 가까이로 뛰었죠. 그러니 우리도 그 길로 갑시다. 확률을 버리고 사람을 세는 겁니다. 서론의 검진 문제로 돌아갑니다. 이번엔 직접 세어보겠습니다. 인구 10만 명짜리 도시를 통째로 검사장에 세웁니다. 1단계, 병부터 셉니다. 1000명당 1명이니 10만 명 중 진짜 환자는 100명. 검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세상은 이미 이렇게 기울어 있습니다. 이게 기저율이죠. 2단계, 환자들을 검사합니다. 민감도 99%니 100명 중 99명이 양성. 3단계, 멀쩡한 사람들. 특이도 99%는 뒤집으면 1%는 잘못 찍힌다는 뜻입니다. 1%는 별것 아닌 듯하지만 모수가 99,900명입니다. 1%면 999명. 4단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전부 한 방에 모읍니다. 99 더하기 999. 이 방의 진짜 환자는 99명. 그러니 양성이 진짜 환자일 확률은 이게 전부입니다. 곱하기 2번, 나누기 1번 하버드를 쓰러뜨린 문제가 초등 산수가 됐죠. 그림으로 봅시다. 왼쪽은 10만 명이 4칸으로 갈라지는 빈도 나무입니다. 오른쪽 양성 대기실은 주황색 바다입니다. 1098명 중 999명이 멀쩡한데 잘못 찍힌 사람이죠. 진짜 환자는 빨강 99명, 11명 중 1명꼴입니다. 정확도 99%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두 솜씨 다 분명 99점짜리입니다. 1%라는 작은 오류율이 99,900명이라는 거대한 모수와 만나는 순간 잘못 찍힌 999명이 진짜 환자 100명을 10배 가까이 압도해버립니다. 눈여겨볼 점, 이 주황 바다는 민감도와는 거의 무관합니다. 바다를 만든 건 특이도의 1% 빈틈에 99,900명이라는 모수가 곱해진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 직관이 어디서 미끄러졌는지 압니다. 사실 질문이 2개 숨어 있었죠. 말의 앞뒤만 바뀐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기저율 무시란 결국 2번째 질문에 첫 번째 답을 갖다 붙이는 버릇입니다. 증거는 기저율을 지우는 게 아니라 기저율 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한 장의 하버드 문제도 즉석에서 풀립니다. 1000명을 세웁니다.
진짜 환자 1명은 양성. 멀쩡한 999명 중 5%, 약 50명도 양성이 나오죠. 양성 51명 중 진짜는 1명, 약 2%. 의사들의 95%는 50배 부풀려진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착각, 병원 담장 안에만 사는 녀석이 아닙니다. 법정으로 가보죠. 심리학자 카너먼과 트버스키가 만든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로 인간 판단의 결함을 지도처럼 그려 카너먼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죠. 밤에 택시 뺑소니가 났습니다. 이 도시 택시는 초록이 85%, 파랑이 15%. 목격자가 파랑이었다고 증언합니다. 목격자는 80% 정확하고요. 진짜 파랑일 확률은? 사람들의 답은 80% 근처에 몰렸습니다. 어디서 본 풍경이죠? 숫자 하나를 그대로 옮기며 초록이 85%라는 기저율을 증발시킨 겁니다. 정답은 이제 우리가 압니다. 사람 대신 사고가 난 밤 10만 개를 재생합니다. 왼쪽 모자이크는 기둥의 폭이 곧 기저율입니다. 초록 85, 파랑 15. 파랑 택시가 사고 낸 밤은 약 15,000개. 그중 80%인 약 12,000밤에서 옳게 파랑이라 증언합니다. 그런데 초록 사고밤은 85,000개나 되고 그 20%를 잘못 보면 약 17,000밤이 파랑이 됩니다. 파랑 증언이 나온 밤 약 29,000개 중 진짜 파랑은 약 12,000개. 진실을 말한 목격자의 증언에도 진범은 여전히 초록이 더 유력합니다. 59%로요? 초록이 워낙 많으니 초록을 잘못 본 밤이 파랑을 옳게 본 밤보다 많은 거죠. 도대체 왜 우리 머리는 이렇게 한결같이 기저율을 내다버릴까요? 범인은 대표성 어림법입니다. 확률 대신 얼마나 닮았는가를 답으로 내놓는 거죠. 닮음은 빠르고 생생하지만 치명적 맹점이 있습니다. 닮음에는 머릿수가 안 보입니다. 1973년 실험. 엔지니어 70명, 변호사 30명 집단에서 1명을 뽑았다고 알려줍니다. 생생한 이야기 한 토막이 던져지는 순간 칙칙한 통계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수줍고 꼼꼼하며 책을 사랑하는 사람. 사서일까요? 농부일까요? 묘사는 사서를 닮았죠. 하지만 그때 남성 농부는 남성 사서보다 20배 많았습니다. 다행히 기저율을 인과적 이야기로 포장하면 사람들은 제법 반영합니다. 처방은 분명합니다. 기저율을 살리려면 기저율을 머릿수 이야기로 바꿔라. 여기서 그럼 검사는 다 못 믿을 물건이군 하고 점프하고 싶어집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양성의 의미는 고정값이 아니라 두 개의 다이얼이 함께 정합니다. 왼쪽 곡선은 병이 흔할수록 양성의 의미가 어떻게 오르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시나리오 1000명 중 1명의 정확도 99%는 왼쪽 비탈 9% 지점입니다. 검사를 99.9%짜리 명품으로 바꿔도 이 병 앞에서는 딱 50% 동전 던지기입니다. 이 지점에선 진짜 환자와 잘못 찍힌 사람이 정확히 같은 머릿수로 만나거든요. 거꾸로 병이 흔해지면 같은 99% 검사가 갑자기 일을 잘하기 시작합니다. 요컨대 양성의 의미는 검사받는 집단이 절반 이상을 정합니다. 같은 검사도 무증상 전 국민에게 들이대면 가짜 양성 공장이 되고 증상 있는 사람에게 쓰면 믿을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희귀한 구간에서 양성을 끌어올리는 다이얼은 민감도가 아니라 특이도입니다. 민감도를 100%로 올려도 9%는 9.1%가 될 뿐의 특이도를 99.9%로 올리면 단숨에 약 50%. 이제 이 글에서 가장 희망적인 장면, 재검사의 사다리입니다. 첫 양성에서 9%였죠? 그런데 이 9%는 절망이 아니라 갱신된 기저율입니다. 당신은 1000명 중 1명 집단에서 11명 중 1명 집단으로 이사한 겁니다. 이 세 기저율 위에서 독립된 두 번째 양성이면 약 91%, 세 번째면 99.9%로 치솟습니다. 그래서 선별검사의 양성 뒤엔 반드시 확진검사가 따라옵니다. 단, 작은 글씨 하나, 이 사다리는 두 검사가 서로 독립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착각은 교과서 퀴즈가 아니라 지금도 현역으로 뛰는 현상입니다. 2017년 카디프 챔피언스 리그 결승. 경찰의 얼굴 인식이 살아있는 교보제가 됐습니다. 수만 인파 속 수배자는 극소수. 기저율이 바닥이니 경보 대부분은 가짜일 수밖에요. 카드사의 사기 탐지도 같습니다. 부정 거래는 전체의 극히 일부죠. 법정의 DNA. 무관한 사람이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배심원은 무죄일 확률 100만 분의 1로 듣죠. 하지만 인구 1000만이면 우연 일치가 10명입니다. 검사가 준 숫자를 배심원이 원하는 숫자로 슬쩍 바꿔 읽는 이 오류엔 이름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 오독이 유죄에 한몫한 사건들이 있었고 왕립통계학회가 성명까지 냈습니다. 한밤의 자가 진단. 그 두통은 무서운 병을 닮았지만 압도적 다수는 그냥 두통입니다. 희귀한 가능성을 무시하란 게 아니라 흔한 것부터 짚으라는 말입니다. 기저율을 출발점으로. 우리가 한 일은 결국 한 가지 동작의 반복이었습니다. 증거가 가리키는 후보를 전부 한 방에 모은 다음 그 방에서 진짜의 비율을 센다. 이 손가락 셈에는 250년 묵은 이름이 있습니다. 목사이자 아마추어 수학자 토머스 베이즈. 베이즈 정리입니다. 기호가 낯설어도 우리말로 옮기면 이미 아는 내용이죠. 양성이 환자일 확률은 환자가 양성일 확률에 애초에 환자일 확률을 곱하고 그걸 누구든 양성일 확률로 나눈 값입니다. 분자의 기저율이 떡하니 곱해져 있죠. 기저율 무시란 이 항을 슬쩍 없는 셈 치는 버릇이고 베이즈 정리는 그 공식적인 해독제입니다. 서론 문제를 공식에 그대로 넣으면 오늘의 동선을 휴대폰 화면에 꼭 맞는 카드 한 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해독제는 두 알입니다. 확률을 머릿수로 바꿔 세기, 그리고 기저율부터 묻기. 그러니 다음에 충격적인 소식이 당신을 찾아오거든 놀란 가슴에게 첫 질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 한마디가 99%를 9%로 80%를 41%로 부풀려진 세상을 제 크기로 돌려놓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